특별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을 아셔야 되죠? 딱 생긴 걸 봐봐. 이등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거는. 저렇게 접혀서 생긴 이 접힌 부분의 도형은 이등변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등변입니까? 그러면 각이 서로 같은 게 두 개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기는 여기는 이 각을 만약 x라고 한다면 접기 전에 있는 각은 접어서 만들어진 각과 서로 같을 테니까 여기가 x가 돼요. 그리고 이 각과 다시 이 각은 무슨 각이 되죠? 엇각으로 서로 같아집니다. 그럼 삼각형 3개 각 중에 2개 각이 x로 같아졌기 때문에 얘가 이등변이 되고, 그럼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서로 같을 때니까 이 길이가 6 이렇게 되는 거죠. 선분 BC의 길이는 6이 정답이다 라고 되는 거죠. 또요. 또? 13쪽에 7번. 13쪽에 7번이 있어? 17번. 아, 미안하다. 화내지 말고. 선생님 내일 모레 나이 70이라 귀도 잘 안 들려. 자, 오른쪽 그림같이 각 C가 90인 직각삼각형에서 각의 2등분선을 그렸죠? 만나는 점을 D라고 부르고 그 점 D에서 다시 선분 AB랑 수선을 그었어요. 자, 선분 AB가 15, 저기가 4.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죠. 자, 근데 먼저 봐야 될 게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 합동. 무슨 합동이 중요해요? 무슨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나요? 가영이 맞아? 무슨 합동이에요? 일단 이 노란색과 빨간색에는 각각 몇 도를 가지고 있죠? 90도니까 R을 가지고 있을 테고, 그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길이가 서로 똑같죠? H. 그 다음은 A 아니면 S죠? A는 각, S는 변이잖아? 이거는 변이 같은 겁니까? 각이 같은 겁니까? 각이 같네요.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같은 각,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RH-A 합동이기 때문에 따라서 삼각형 AED 여기 점 90 나머지, 그럼 얘도 점 90 나머지니까 삼각형 ACD 합동입니다. RHA 합동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를 알고 싶은 거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어디를 밑변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선분 AB를 밑변으로 잡으시고, 그럼 어디가 높이가 되죠? AB가 바라보는 선분의 꼭지점에서 그 선분까지 수직의 길이 선분 DE가 높이가 되죠. 나와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AB 얼마라고? 15라고. DE만 찾으면 되는데 DE, ED의 길이는 합동인 삼각형의 대응변인 CD랑 같죠. CD 얼마예요? CD 얼마? 나만 수업해 지금? 나 좀 전에 굉장히 외로웠어 지금.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다 여기서. 아무도 대답 안 해주네? 울 뻔했어 좀 전에. 외로워서. 답 얼마? 30. 나 혼자 얘기하고 나 혼자 대답해. 불쌍하다.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를 밑변 잡으시고, 따라 당연히 이 밑변이 바라보는 꼭점 D에서 밑변까지 수직의 길을 그으시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아까처럼 똑같이 RHA 합동이 성립해요. 그래서 2변 3이 1이 넘어옵니다. 그럼 넘으면 이게 높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 넓이는 15. 이거 학교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아까처럼 보조선이 그어지지 않고 이 18번처럼 보조선이 안 그어져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사람 이름입니다. 유명한 수학자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 동시에 철학자고, 직각삼각형 ABC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이제 첫 번째 밑줄 치세요. 직각삼각형에서 1번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을 AB, 빗변을 C라고 했을 때 요거 2번. 이게 공식이고 이게 전제 조건이 직각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 길이가 A와 B가 되고 직각에 바라보는 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빗변이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은 항상 성립하는 수학적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저거예요. 저게 뭐냐면 빗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그 값이 같아집니다 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걸 이건 이제 저렇게 알파벳 써놓은 거예요. 빗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분이 만든 정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정리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 전에 이 정리는 원래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이거 따로 수학적으로 증명을 완벽하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이 이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걸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따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이 피타고라스의 장점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길이를 알아요. 그럼 저절로 이 공식을 통해서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장점입니다. 두 변을 통해서 나머지 한 변을 구한다. 자,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자, 직각삼각형이죠. 두 변을 통해서 나머지 한 변을 구하는 거니까 공식에 대입해요. 가장 긴 변인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 6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과 같다. 그럼 x제곱은 6의 제곱 얼마죠? 36 플러스 9의 제곱은 81. 왜 9를 썼죠? 8 아니에요? 자, 64죠. 이걸 더하면 x제곱은 100이 돼요.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하면 100이 됩니까? 10. x값은 10이 된다. 문제도 마찬가지죠.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 12제곱 플러스 9의 제곱과 같다. 12제곱은 144, 9의 제곱은 81. 이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숫자들. 이걸 더하게 되면 225. 225는 뭐의 제곱입니까? 하면 끝자리 보면 대충 눈치채야 돼요. 15의 제곱이에요. 저기는 빗변 길이는 15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죠. 1의 제곱 얼마예요? 1,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여기까지 잘하다가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천천히 구구단위 딸리기 시작하죠. 36,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 10의 제곱,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 14의 제곱, 196. 앞뒤 숫자 바꾸면 돼요. 그럼 15의 제곱, 225, 16의 제곱, 256, 17의 제곱, 289. 요 정도는 외우세요. 이건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주 나와서. 근데 여기까지는 보통 알잖아. 대충 한 요 정도까지는 알거나 뭐 요 정도까지는 알잖아요. 요 정도만 더 기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앞뒤 바꿔서 196, 15의 제곱 225, 16제곱은 256, 17의 제곱 289. 왜냐면 안 외우면 계산할 때 이렇게 계속 다 뭐 소인수분을 하거나 또 복잡한 또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고. 자, 여기까지 필기해 놓으세요. 이거 말고 이걸 필기하세요. 피타고라스 수라는 게 있어요. 아마 뒤에 나올 텐데 미리 합시다. 피타고라스의 수. 이게 뭐냐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떤 숫자들을 외워준다라는 개념이거든. 너무 자주 나오니까. 저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어떤 조합이냐면 숫자가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꼴이 되는 숫자들은 전부 다 저 직각삼각형을 성립하는 숫자들이에요. 그 숫자들 보통 피타고라스 수라고 불러요. x의 1 집어넣어볼까요? 3, 4, 5. 요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얘가 3이 되고 얘가 4가 돼요. 그럼 이 길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보라마나 5란 뜻이에요. 그러면 x제곱이 3의 제곱, 4의 제곱, 9 플러스 16 합치면 25. x는 보라마나 5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걸 매번 구하려니까 귀찮고 그냥 외우겠다는 얘기죠.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외우라는 얘기 안 하겠죠. 여기 x에 2를 집어넣어볼까요? 그럼 6 나오고 여기 2 집어넣으면 8 나오고 얘 2 집어넣으면 10 나와요. 얘도 성립하는 피타고라스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6, 8 가장 긴 변이 10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이제 저런 숫자가 당연히 성립하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성립하는 당연한 숫자들이니까 외워두면 좋다는 거고 여기 3배예요. x에 3 집어넣죠? 9, 12, 15 여기 있네요. 9, 12 이거 15 그럼 구하지 않아도 저 정도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 뭐 4배 하게 되면 12, 16, 20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다 성립한다. 그리고 또 이 조합 말고 추가로 또 붙는 게 뭐 저런 조건은 안 붙어 있지만 5, 12, 13 굉장히 자주 나오는 조합이에요. 한 변길이 5일 때 나머지 한 변길이 10이고 가장 긴 변이 13이면 정확히 이게 피타고라스가 성립해요. 그리고 아까 5의 제곱 얼마라고 했죠? 25? 17의 제곱 얼마예요? 289 예요. 이걸 더하면 얼마일까요? 314가 되죠? 314는 88, 64죠? 14, 8, 1 300 잠깐만요. 324 289 잠깐만요. 숫자 조합이 왜 이러죠? 일단 이건 좀 이따 봅시다. 일단 저것도 외우시고 뒤에 또 나올 텐데 여기 어디 있냐면요. 피타고라스 숫자 안 나오네. 네. 8, 15, 17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것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피타고라스 숫자니까 8의 제곱 64고 15의 제곱 225고 이 둘을 더하게 되면 289 딱 맞아요. 숫자가 그런 조합으로 앞으로 이런 숫자가 나오면 미리 이렇게 숫자를 갖다 써서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따로 숫자가 없어서 그냥 이게 써놓은 대로 일단 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피타고라스 숫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따로 이게 필기가 안 되네요. 네. 자, 이렇게 따지면 이런 것도 좀 구할 수 있죠? 얼마야 이거? 5. 물론 안 되면 계산을 해야죠. 이걸 내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 13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144는 169랑 같고 x제곱은 169 마이너스 144가 돼서 남은 게 25. 따라서 x는 5.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을 생략해 준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외웠던 숫자. 무슨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두면 저거 당연히 5 아니야? 이건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과정을. 모르면 이제 저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왼쪽 보세요. 좀 전에 배웠던 건데 5 얼마? 13? 12. 그럼 또 이것도 했던 거죠. 12, 16, x인데 12는 3의 몇 배냐면 4배죠. 16은 4의 4배예요. 그럼 이건 얼마죠? 5의 4배인 22 정답이 돼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x제곱은 12의 제곱 144 플러스 16의 제곱
256. 합치면 400. 400은 누구의 제곱인가요? 그러면 20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하셔야 되죠. 알면 쉽잖아.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외워두라는 거예요. 안 하면 네가 귀찮아지니까 너를 위해서 저 정도 숫자는 외워둬라 라는 거. 자, 이 변의 길이가 지금 x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x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나머지 변들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숫자를 성립시키는 간단한 숫자들이 아니라 좀 복잡한 배열로 돼 있어서 답이 금방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운데가 아마 선분 BD가 이 두 위아래에 있는 두 직각삼각형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니까 얘를 그냥 y라고 합시다.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y제곱은 빗변이죠? 직각이 바라보는 변. 빗변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과 같죠. 이게 36 플러스 49가 되기 때문에 합쳐보면 85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이것도 y가 지금은 이게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죠. 그럼 또 y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x제곱과 같죠. 근데 y제곱은 뭐랑 같다고 그랬나요? 85. 여기다 85를 집어넣어요. 85는 2의 제곱 4 플러스 x제곱. 그럼 x제곱은 85 빼기 4 81. 따라서 x는 9 이렇게 됩니다. 약간 복합적인 문제죠. 그래서 답이 단박에 나오는 게 아니고 y를 거쳐서 x를 구해두는 좀 약간 단계가 좀 필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다리꼴에서 x를 구하는 문제 있잖아요. 저것도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보통 사다리꼴은 튀어나온 부분을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늘 그런 게 아니고 튀어나온 부분을 자릅니다. A에서 선분 BC 쪽으로 수선을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요. 그래서 요만큼의 뭘 만드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얘랑 같은 게니까 당연히 4가 될 테고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7에서 이거 내려그면 수선을 내려그면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 되죠. 모양상 이웃변 길이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4로 내려오게 되고 남아있는 길이는 7에서 4를 뺀 3이 되겠죠. 그럼 답이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 공식이죠. 2변이 3, 2변이 4. 그럼 2변 얼마예요? 5. 그래서 답은 5가 정답이다. 글씨가 좀 이상하네. 5입니다. 네. x는 5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2번 해볼까요? 그럼 밑에 바로 라고 그랬죠?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라. 수직,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그럼 이변이 9면 마주보는 이변도 9가 될 거고 17에서 9를 빼면 네? 왜요? 왜? 10에서 9를 빼면 8. 여기는 15, 1이 오겠죠? 이거 아까 잠깐 외웠던 건데 아까 썼던 숫자 중에 있어요. 8, 15, 17. 물론 안 되면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고 외웠다면 직접 쓰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4-2번 문제. 이건 사실 너무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거나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면 어려워요. 큰 걸 먼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x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잖아요. 피타고라스를 다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가지고 나머지 한 변을 구하기 위한 관계식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변을 구하려면 나머지 두 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알고 있고 얘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변을 y라고 한다면 y만 찾으면 돼. 근데 y를 어디서 찾지 하다 보니까 여기 있어요. y가. 이만큼이 y. 90. 이게 9에다 7을 더한 값. 16. 이 변이 20. 큰 삼각형 ABC를 보셔야 돼요.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굳이 이제 우리가 숫자 조합을 찾자니까 이 빗변은 5 곱하기 4고 여기는 이 변은 4 곱하기 4고 그럼 이 변은 3 곱하기 4겠지. 그래서 3, 4, 5 조합이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y는 3, 4, 1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y가 이제 12가 됐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이쪽 삼각형 옮겨오는 겁니다.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지 y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가 12, 얘가 9
그럼 여기 x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봤죠. 또 피타 쓰면 되는데 이 조합을 찾다 보니까 얘가 3 곱하기 3? 얘는 4 곱하기 3? 그럼 얘는 뭐겠어요? 5 곱하기 3이겠죠. 그래서 3, 4, 5 조합이 성립하고 뒤에 3을 다 똑같이 곱한 거니까 x는 3, 5, 15 이렇게 x값이 구해질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외우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야. 안 외우면 다 계산해야 되잖아 이거를. 막 풀 때마다 다 계산해야 돼. 근데 그런 조합을 잘 기억했다가 아 이때 이런 조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그만큼 풀이 시간이 좀 짧아지고 여러분 과제 시간도 짧아지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건 근데 뒤쪽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 원래는 어려운 내용이거든. 유클리드 증명법이라고 해서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저 직각삼각형에서 왜 저런 공식이 성립하는지를 증명했다면 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그 뒷세대에서 나온 그 후임인데 이분이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게 왜 성립한지를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성립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증명은 나중에 뒤에 문제 나오면 설명드리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은 변이 3개 있죠. 그 3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 귀퉁이에다 따닥따닥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갖다 붙여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대충 봅시다. 네, 잘 안 그려지네요. 몸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림도 잘 안 돼요. 네, 이렇게. 그다음 여기 있는 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냥 그리시면 안 돼요? 네. 이왕에 몇 개 그리려고.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렇게. 자, 그렸을 때 결론이 뭐냐면 여기는 변 길이가 A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변 길이가 B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C로 표현됐을 때 그럼 여기 넓이는 뭐라고 표현될까요? A제곱 있죠.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A잖아. 그럼 세로도 A일 테니까 넓이는 A제곱. 여기는 정사각형 넓이는 B제곱이겠죠. 한 변 길이 B인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는 넓이는 한 변 길이 C인 정사각형 C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다고 성립하다 보니까 결론은 여기 있는 넓이와 여기 있는 넓이를 합친 넓이가 결론 밑에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 넓이랑 같다는 것을 이분이 알아내신 거예요. 이 증명법을 유클리드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가장 긴 변이겠죠? 짧은 나머지 두 변에 이 변 길이를 A, 이 변 길이를 B라 부르고 그럼 얘는 7은 A제곱이고 여기는 13은 B제곱일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넓이를 합치면 위에서 말한 거죠. 얘네들의 넓이를 합치게 되면 아래 있는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래 있는 넓이는 얼마예요? 20이 된다. 넓이는 20인 거죠. 변의 길이를 구한 게 아니고 넓이만 구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좀 지울게요. 하나 좀 지우면서. 다시 그리기 귀찮아서 지우면서.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여기 있는 넓이를 S1이라고 합시다. 지금 S가 뭐예요? 그러면 보통 넓이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쓸 때 S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썸의 약자입니다. 근데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넓이, 얘를 세 번째 넓이 이렇게 둔다면 결론이 뭐라고요? S1의 넓이와 S2의 넓이를 더하면 S3와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쓰이는 거고. 그러면 단순하게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여기 내용. 그거 보시고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을 잘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합시다. 뭘 하냐면 도대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는 직각삼각형에서 왜 저런 게 성립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했냐는 거죠.
근데 원래 그 할아버지가 증명했던 증명법과 조금 다르긴 한데 여러분 교과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네. 한 변 길이가 A고 한 변 길이가 B인 이런 직각삼각형, 빗변이 C인 이런 직각삼각형을 이 할아버지가 4개를 이렇게 따닥따닥 이어서 바깥쪽으로 돌려서 붙인 거예요. B, A, B, A, B, A, B, A. 그 이으면 빗변은 C, 빗변은 C, 빗변은 C 이렇게 이은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돌려놓고 다시 뭐 했냐면 여기 있는 이 AB라는 이 부분 있죠? 요만큼의 이게 다 쪼개는 거죠. 이렇게 다 조금씩 조각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라고 갖다 보시면 돼요. 여기가 AB 반 쪼갠 거 이런 느낌. 그럼 여기는 AB 도시 반 쪼갠 거 여기를 말해요. AB 반 쪼갠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로 갔다는 뜻이고 그 다음 여기 넓이를 각각 갖다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이으면 여기 넓이 여기 한 변 길이 A인 정사각형 여기는 한 변 길이 B인 정사각형 여기 뭐 이렇게 쪼개놓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여기 내부에 있는 색칠한 부분 있죠? 색칠한 부분은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절반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절반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절반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절반 그러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데 갖다 붙여놓고 여기 있는 부분을 갖다 붙였더니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넓이와 결과적으로 여기 넓이 두 개 합이 서로 같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그냥 도형을 잠깐 변형시켜서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넓이는 한 변이 이제 C인 정사각형이고 여기 넓이는 한 변이 A인 정사각형이고 여기 넓이는 한 변이 B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 넓이 C제곱이 이 두 개 넓이와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도형을 돌려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증명하진 않았고요. 원래는 다른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 2학년 교과에 맞춰서 도형을 잘라놓고 설명하는 이런 구조로 이분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가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는 두 개는 직각을 갖다 붙여서 요거를 만든 거고 요 두 개 갖다 붙여서 요거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죠? 다시 잘 들어. 여기는 1번 직각삼각형과 2번 직각삼각형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1번, 2번 이런 느낌으로. 여기 3번 직각삼각형과 여기 4번 직각삼각형을 여기다 3번, 4번 갖다 붙여요. 어차피 다 합동이라 크기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붙여서 여기다가 얘네들이 붙여서 여기다가 그럼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빼면 이 넓이 남잖아. 근데 이 넓이가 C제곱이거든. 근데 여기도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넓이, 4번 넓이 빼면 얘네 둘이 남잖아. 근데 얘는 한 변이 A인 A제곱이고 얘는 한 변이 B인 B제곱이다 보니까 얘네 둘이 더한 넓이가 여기는 C 넓이, C의 제곱과 같다. 이런 방식으로 피타고라스가 성립함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피타고라스는 뭐였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그림대로 설명해 보면 얘가 B, 얘가 A, 얘가 C일 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이렇게 도형의 넓이를 통해서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성립함을 이분이 보여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죠. 다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변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이변이 필요해요. 이변. 이변 얼마예요? 3, 5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치? 얼마인지 모르겠잖아. 근데 확실한 거는 이변을 y라고 합시다. 그럼 이변도 y가 되죠.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그치? 그럼 피타로 써볼까요?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y 제곱과 같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죠. 따라서 y 제곱의 값은 25 더하기 9, 34가 돼요. 자, 이제 보세요. x는 어떻게 구하냐면 x는 정사각형이에요. 한 변 길이 y인 정사각형이니까 넓이를 구하라면 y 곱하기 y 제곱이 되죠. 그럼 x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y 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y 제곱을 알고 있네요. 34. 따라서 x는 저 도형의 넓이는 34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외웠던 공식은 아니죠. 3, 4, 5는 이게 짧은 변이 4가 되고 긴 변이 5가 돼야 되는데 얘는 3, 5 긴 변이잖아요. 그런 공식은 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 저렇게 개념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2번도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2번. 다음에 있는 x값을 구하시오. 자, 보세요. x. 이번 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쉬워요.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이 길이를 y라고 합시다. 그럼 y, 얘 제곱은 정사각형이니까 y의 제곱은 25. 그럼 y 값이 얼마인가요? 5네요. 이 변이 5가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삼각형에서 얼마 4, 5? 3, 이면 3이 되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는 맨 끝에 있는 여기 1번에 3번, 2번에 3번, 요 끝에 있는 두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이 변의 길이, 여기가 지금 12이면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 나와있죠? 합동이니까 5가 될 거예요. 그럼 5, 12, 여기는 13. 그쵸? 한 변 길이 13인 정사각형 넓이니까 13의 제곱. 169. x는 169가 정답이고. 이쪽은, 이거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죠? 한 변 길이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똑같은 면을 두 번 곱했더니 225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변 길이 얼마죠? 15. 그럼 이거는 배수예요. 3의 3배, 얘는 5의 3배. 그럼 얘는 4의 3배일 테니까 12. 그럼 이게 10이면 이쪽 길이도 따라서 x도 12가 되더라. 이렇게 풀어지겠네요. 괜찮아요? 네. 자,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네. 유형 7번 문제. 자,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우리가 잠깐 말했었죠. 직각삼각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빗변 길이, 이게 높이, 얘가 이제 밑변으로 봤을 때 이게 딱 직각일 때는 뭐가 성립하냐면 이 공식이 성립했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이게 성립하죠? 그쵸? 네. 잘 봐. 여기는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그러니까 A나 B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B는 똑같이 높이는 그냥 두는데 이 B를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두지 않고 살짝 옆으로 살짝 눕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이 B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 있는 끝점과 B랑 여기 있는 이 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런 식의 뭐가 나타나냐면 둔각삼각형이 나타나죠. 그지? 그럼 봐. 얘가 아까 A였고 얘는 B였고 얘가 뭐가 되냐면 아까 이 C가 좀 더 늘어나서 C가 만들어졌겠죠. 그럼 좀 전에 직각삼각형일 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여기 있는 직각일 때는 B변의 제곱이 C제곱과 같은데 이게 둔각이 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그대로인데 뭐만 늘었어요? C 길이만 늘었기 때문에 C제곱이 얘네보다는 크겠죠. 상식적으로. 이게 더 길어졌잖아. C가 아까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한 변의 제곱보다 더 작아. 그럼 이 삼각형은 둔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 이제 B를 다시 이쪽으로 둔각 쪽이 아닌 예각 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눕혀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눕혀요. 그럼 C가 이렇게 짧아지겠죠. 이번엔 C가. 아까보다는 더 짧은 길이가 됐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과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이쪽이 더 크겠죠. 아까 직각일 때는 같았는데 직각이 가지고 있는 빗변보다 이게 더 짧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거 언제냐면 예각삼각형일 때는 그렇다. 인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둔각은 한 각이 90보다 넘는 게 삼각형 3개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것만 성립하면 되는데 예각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각은 두 변의 제곱의 값이 나머지 한 변의 제곱보다 크다고? 아, 그럼 얘는 예각이구나가 아니냐,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뭐가 예각인? 이 C라는 변이 바라보는 각 C가 예각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죠? 자, 보세요. 예를 봐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삼각형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근데 세 변이 3, 4, 5면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이 변이 5가 아니고 6이야. 그러면 이 변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조사했더니 이쪽이 더 커지네? 이 삼각형이 뭐라는 얘기죠? 둔각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4, 5, 6. 이거 됐다고 칩시다. 이 변의 제곱, 이 변의 제곱, 6의 제곱. 얘네 합치면 16에다 25를 더하면 41이죠. 이쪽이 더 크잖아.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예각삼각형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6이 가장 긴 변인 걸 알고 있잖아요. 6이 가장 긴 변일 때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값보다 작아. 그럼 예각은 맞아. 이게 가장 긴 변이니까 가장 긴 변이 바라보는 각이 가장 큰 각인데 가장 큰 각이 예각일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각은 다 얘보다 작은 각이니까 예각 삼각형이 맞는데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오해를. 여기 아까 말한 위에 있는 거 3, 4, 6을 해볼까요? 여기 3, 4, 6. 얘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럼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은 3의 제곱보다 이쪽이 크죠? 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 아까 예각일 때는 뭐라고 그랬죠? 예각일 때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제곱보다 크다면 이건 예각삼각형이다 라고 우리가 아까 잠깐 배웠었는데 실제로 예각이에요? 둔각이잖아. 왜 안 맞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가장 이겠죠? 이게 성립하는 삼각형이 예각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긴 변이면 C가 가장 긴 변이야. 이 C가 가장 긴 변이에요. 이렇게 보면 C 가장 길어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뭐 얘가 이제 가장 큰 각, 얘가 가장 긴 변 C, 얘가 A, 얘 B. 그럼 이 내용이 성립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보다 작을 겁니다. 근데 C가 가장 긴 변인 걸 알았으면 이게 가장 큰 각이에요. 가장 삼각형 세 각 중에 얘가 가장 큰 각인데 얘가 예각이야. 그럼 나머지 두 개도 당연히 예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가 가장 긴 변인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 각만 딱 보고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건 예각이야 라고 말하면 이런 조건 때문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예각, 둔각, 직각을 말할 때는 제일 먼저 수반돼야 될 게 여기 나오죠. 예각, 직각, 둔각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C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붙어야 돼요. 가장 긴 변이 C라면 이게 성립하면 직각삼각형. 근데 C가 더 길면 둔각삼각형. C가 나머지보다 짧으면 그때는 예각삼각형.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은 없이 잘못 풀면 답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2번 문제 같은 거 보시다 보면 가장 긴 변이 어딘가요? 5의 제곱 25, 이거 4, 16 합치면 20. 이게 더 기네?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이에요. 4, 5, 6 가장 긴 변 찾으세요. 6, 36 얘네들이 합치면 41. 이쪽이 더 크네? 예각. 52, 13 이거 169 25, 144 더하면 딱 169. 우리가 외웠던 숫자, 피타고라스 숫자. 이건 직각삼각형.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 문제. 자, 빨리 합시다. 아직 두 개점이 남아서. 이거는 근데 사실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거의 이 내용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피타고라스를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공식인데 이건 유도과정을 생략합니다. 이거는 무슨 유도과정이냐면 피타고라스 쓰시고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쓰시고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쓰시고 이도 피타고라스 씁니다. 쓰다 보면 그 4개 관계식을 쓰다 보니까 이러한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식을 암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냐면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려주고 이게 수직일 때 잘 봐. 수직일 때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 어딘가에다 점을 아무데나 찍어요. 근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찍었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해. 그 양쪽을 또 이렇게 연결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얘네 두 점을 연결한 선분 x 마주보는 쪽이면 이쪽이에요. 여기를 y라고 부르고 이게 약간 x자 모양으로 보이는 이 변기를 a, 이 변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럼 공식이 뭐가 성립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성립한다가 결론이에요. 공식은 쉽죠? 결과는 쉬워요. 유도 과정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여기 피타고라스 관계식 4개 써서 막 모아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유도 과정이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결과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그림은 뭔가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을 그려놔요. 이렇게 그리면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이랬을 때 결론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변을 x, 여기 있는 변을 y, 나머지 이게 수직으로 만났을 때 마주 보는 변을 a, 얘를 b라 불렀을 때 얘도 똑같이 이게 성립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다. 이게 성립해요. 이건 거의 공식 관계만 되면 숫자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너무 크게 어렵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한 개념 설명드리고 빨리 마무리합시다. 네. 유형 9번 내용은 이거 좀 전에 했던 거죠? 저희가요? 네, 했었어요. 이거 했잖아.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다 정사각형 갖다 붙이고 여기다 정사각형 갖다 붙이고 여기다 정사각형 갖다 붙였을 때 이 넓이 S1, 이 넓이 S2, 이 넓이 S3 한다면 뭐 성립했죠? S1 플러스 S2의 넓이는 S3 같다. 이게 했었죠.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번에 이 직각삼각형에다가 반원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반원. 그래도 좀 전에 배웠던 그 공식이 성립해요. 여기 있는 넓이 S1의 넓이, 여기 넓이 S2, 이거 S3 합친 얘네들이 합친 게 밑에는 가장 큰 반원 넓이와 같다. 이게 성립해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이 직각삼각형에 정사각형도 된다며요. 반원도 된다며? 근데 사실은 정삼각형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넓이 S1, 여기 넓이 S2, 이게 직각이면 여기 S3. 얘네들이 더한 게 얘랑 같아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사각형만 다 갖다 붙이면 사실은 다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정사각형과 반원 위주로만 배운다는 거죠. 마지막이 뭐냐면 여기 넓이 있죠? 약간 여기 넓이? 마치 그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 아저씨 그 가르마 머리랑 비슷한데 이 머리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약간 곡선을 가지고 있는 넓이가 어떻게 직각삼각형 넓이와 같은지가 좀 의아스럽긴 한데 이건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논리적으로요? 잘 보세요. 잘 봐. 아까 여기서 뭐가 성립했죠? 이게 성립했었죠? 근데 아래에 있는 반원을 여기 있는 거를 접는 선으로 접어 올려요. 이 아래에 있는 반원을. 아래에 있는 반원을 접어 올리면 이 반원의 호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반원의 어딘가가 여기 있는 점이 딱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왜 맞닥뜨린지는 중3 가서 이제 원주각으로 배우면 그때 설명이 되고 지금은 그냥 맞닥뜨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접어 올리잖아? 잘 보세요. 이렇게 접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접어 올리기 전에 위에는 이 부분의 전체 넓이를 만약 식으로 쓰라면 S1의 넓이 더하기 S2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 그러면 여기 전체 넓이가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래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립니다. 접어 올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이게 S3면 여기도 S3가 돼요. 그럼 접어 올린 S3를 빼고 남는 도형의 넓이가 이 넓이에요. 아까 말한 고길동 아저씨 머리, 이 머리. 그럼 저 머리의 넓이를 구하려면 아까 위에서 색칠했던 전체 넓이에서 접어 올려서 지워졌던 S3의 넓이를 빼시면 여기 색칠한 머리의 넓이가 남지 않나요? 여기 보세요. S1과 S2의 넓이를 더한 거는 S3와 같죠? 얘네들이 더한 게 S3인데 이걸 뺐네요? 그럼 이렇게 지워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남은 게 삼각형 넓이가 있어. 여기 넓이는 실제로 삼각형 넓이와 내부에 있는 삼각형 넓이와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당연히 아까 얘기한 그냥 단순 덧셈이에요. 6파이랑 10파이를 더하면 아래 있는 넓이 16파이가 된다.
바꾸죠. 그럼 너무 당연한 거고, 뭐 이런 것들. 좀 전에 배운 거. 여기 이 색칠한 부분에 아래에 있는 원이 넘어와서 위쪽에서 지우고 남는 나머지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넓이는 내부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 넓이와 같아 라는 거죠. 그러면 6, 8 여기 얼마일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10인데 필요 없죠. 어차피 이 넓이는 내부에 있는 삼각형 넓이 같은데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넓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약분하면 4가 남고 4, 6, 24 이렇게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쉽죠? 내용만 알면 쉬운 거예요.